안녕하십니까. 박성환입니다. 파일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파일코인 플러스 그리고 노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파일코인 플러스 데이터캡 공증인 데이터캡의 오남용 사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E 파일 플러스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코인 플러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일코인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원문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사회적 신뢰 계층을 추가하여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용한 데이터를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해서 파일코인의 네트워크의 성장을 꾀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필요합니다. 그 고객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신청했을 때 플러스팀과 공증인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그 데이터가 정말 유용한 데이터인지 실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데이터 캡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캡을 받은 고객은 이제 스토리지 제공자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요 굉장히 단순한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강연하셨던 분들은 파일코인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은 실제 SP 아니면 고객 이분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파일 플러스에 대한 개념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입니다. 이 데이터 보유 고객이 파일 플러스로 네트워크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플러스팀과 공증인이 실사를 통해서 데이터 캡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다시 이 데이터 캡을 가지고 SP, 즉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내가 파일코인에 참여를 해야 될까 말까? 나한테 유익이 무엇일까?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그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좋은 점이 없다면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 중앙 집중식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비용 면에 있어서 고객은 파일 플러스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중앙 집중식의 클라우드보다 훨씬 저렴한 약 20배 이상 거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하나는 데이터 안정성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귀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했을 때 내 데이터가 과연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일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일 플러스로 신청을 하게 되면 4개 이상의 노드에 분산 저장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약금 제도인데요. 앞에서 강연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같은 경우에 1TB 정도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약 6개의 파일 코인이 담보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 1페비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약 6,000개의 파일 코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SP 입장에서는 이 서약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객의 데이터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에는, 제가 이번 3차와 4차에 걸쳐 공중인으로 선발됐는데요. 공중인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마친 분에게 파일코인 1개를 드리겠습니다. 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중인은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명예입니다. 봉사자입니다. 제가 파일코인 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파일코인 플러스를 적용시킨 노드와 파일코인 플러스를 적용시키지 못한 노드 2개를 임의로 제가 선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 5페비바이트의 유효 파워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위에 네모칸에 보시는 것처럼 약 5페비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두 노드를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캡 미사용 노드는 로우 바이트 채굴 파워가 5.95 페비바이트. 다시 말하면 5.95 페비바이트의 스토리지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채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캡을 사용한 노드는 567 테비바이트. 비사용 노드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전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그만큼 전략되면 SP 입장에서는 10배의 전략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효과인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밑줄 친 빨간 줄로 밑줄 친 2개를 보면, 섹터의 개수를 보면 데이터캡 미사용 노드는 97,000개, 약 10만 개의 섹터가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데이터캡 사용 노드는 18,000개, 약 2만 개 정도밖에 섹터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효과, 약 5페비바이트의 효과를 내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약 10만 개의 섹터를 저장하는 시간과 2만 개의 섹터를 저장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요소입니다. 이 섹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검증, 윈도우 포스트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약 10만 개의 섹터를 매일매일 검증받는 것과 2만 개의 섹터를 검증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당연히 2만 개가 관리 소요가 적게 들 거라는 거죠. 전기세도 적게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캡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가서요, 데이터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코인 플러스 웹사이트에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 코너로 클릭을 하게 되면 3가지의 데이터캡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자동 검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검증, 세 번째는 라지 데이터셋이라고 대용량 데이터셋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검증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약 32기가 기비바이트를
검증 없이 즉시 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테스팅용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에 파일코인 주소를 입력하면 그 파일코인 주소로 데이터 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GitHub 가입 6개월 이상인 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테스팅용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칸에 파일코인 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캡의 양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데이터 캡인데요. 저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 플러스 사이트에서 일반 검증으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로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선택을 해서 그 공증인에게 직접 데이터 캡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원문에는 약 500TB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약 100TB 정도 이하로 신청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신청자의 내용, 신청 양식을 작성을 하고 GitHub 가입 여부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GitHub에 그 양식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표시되고 그리고 공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 공증인의 서명으로 인해서 데이터 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PB의 데이터 캡을 지금 현재 할당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3차에는 시스템 문제 그리고 고객들의 무지로 인해서 신청한 분이 몇 분이 없었고 그마저도 할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4차에는 제가 1PB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많은 연락을 하시면 제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서 할당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세 번째 대용량 데이터셋입니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가장 이슈가 많은 데이터셋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사이트에서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GitHub에서 직접 신청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용량 데이터셋은 500TB 이상, 5PB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용량이죠. 대부분은 5PB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제까지 봤을 때 약 1,400건 이상이 신청이 되어져 있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데 공증인이 그리고 플러스팀이 검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 GitHub에 들어가면 신청 양식이 있는데 보통은 이 양식을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와서 작성하신 후 붙여넣기 하기도 합니다. 또는 직접 작성하시기도 하는데요. 작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 캡을 할당받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데이터 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효성 검사를 로봇이 하게 되고 고객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죠. KYC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고객이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아니면 플러스팀, 공증인 모두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 수 있어서 거기에 검증 여부에 대해서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플러스팀에서 트리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증인이 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대용량 데이터셋은 공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 처음에 데이터 캡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 명이 서명을 해서 데이터 캡 승인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데이터 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 캡을 내가 신청한 양을 한꺼번에 다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단계에 걸쳐서 계속해서 트리거 요청, 그리고 공중인 서명, 데이터 캡 할당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 캡 할당의 5단계가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1단계에는 아주 작은 양부터 시작합니다. 요청된 데이터 캡의 총량의 5% 아니면 주간 할당량의 50%. 예를 들어서 1페비바이트를 신청하고 주간 내가 배포할 수 있는 양이 100테비바이트이다 라고 했을 때 데이터 캡 1페비바이트의 5%면 250테비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간 할당량의 100테비바이트라면 그거에 대한 50%가 약 50테비바이트이죠. 그러면 그 250테비바이트와 50테비바이트 중에 작은 양, 그러니까 즉 1차에 받을 수 있는 양은 50테비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1페비바이트를 신청했는데 첫 번째는 50테비바이트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정말 데이터 캡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실링을 했는지 2단계에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검증됐을 때 2단계의 데이터 캡을 할당해 주게 됩니다. 제가 블록체인 월드에 데이터 캡을 신청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2단계 지나서 3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청한 데이터 캡 번호가 166번입니다. 지금 1400번이니까요. 아직 1페비바이트까지 가려면 아직 3, 4, 5 꽤 많은 단계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만큼 공증인들이 많이 노력도 하지만 플러스팀에서 아마 많이 힘들어할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요. GitHub뿐만 아니라 파일코인 플러스 대시보드 웹사이트에서 보면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캡을 받은 것, 데이터 캡의 사용량, 그리고 남은 양, 그리고 데이터 캡을 할당해 준 공증인, 그리고 그 데이터 캡을 거래한 SP들 모든 내역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데이터 캡뿐만 아니라 그 CID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한 것을 불러와서 내가 정말 그 고객이 정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했는지까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벅찬 부분도 많습니다. 어제 공증인 거버넌스 콜에서 사이먼 킴이 발표한 내용에 새로운 고객에게 주어진 고객이 새로운 파일코인 플러스를 직관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마 사이먼 킴 왔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이먼 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예. 손 들기 싫답니다. 예. 좀 이따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잘 해줬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파일코인 플러스에 접촉할 수 있고 데이터 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fileplus.storage/ap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증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12월 12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에 4차 공증인이 선정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6개 지역, 아프리카가 한 명이 나와서요. 6개 지역에 88명의 공증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중국
GCR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33명의 공중인이 선정되었고 아시아에서는 2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중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좀 아쉽게도 5명 지원을 했고 그중에 3명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차에 활동했던 공중인 3명만이 선정되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공중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의 수탁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고객과 고객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 캡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도 있고요. 책임성도 강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권한은 적은데 책임은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캡을 할당할 때 과도한 신뢰 고객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객, 나하고 친분이 있는 고객에게 데이터 캡을 계속해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럼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캡을 할당해 주지 말아야 될 고객에게 데이터 캡을 할당했을 때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고객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공증인들이 봤을 때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면 이 데이터 캡을 할당했던 공증인은 감사를 받게 되고 거기에 응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자율성이 있지만 권한은 아주 작게 주어지지만 책임이 강하게 부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은 자기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밝혀야 됩니다. 저는 블록체인 월드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FCC 이사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증인 지원서에 분명히 밝혔고 또 하나 공증인 선정되고 나서 또 한 번 검증을 거치게 됐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한 것 블록체인 월드로 신청했던 데이터 캡은 내가 서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공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있는 공증인 거버넌스 콜도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도 이번에 좀 새롭게 원칙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캡을 받은 고객에 있어서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이걸 불합리하게 아니면 불공정하게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고객, 그리고 스토리지 제공자, 그리고 공증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잘 접촉할 수 있는 관계인데 문제는 너무 가까이 지내서 서로 담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데이터 캡 신청할 테니까 너는 서명해줘. 너는 내 데이터를 저장해줘. 이건 불공정한 거고 편법적인 거고 악의적인 부분인 겁니다. 네트워크의 신뢰를 깨뜨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초기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플러스 팀에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기 분석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동일한 더미 데이터를 무한 반복해서 저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옳지 못한 행위죠. 쓰레기 데이터,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장하게 되면 스토리지는 차지하겠지만 그 사람은 보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신뢰를 깨뜨리게 되고 그리고 파일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큰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편집하는데요. 이거는 배우지 말아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만약에 100TB의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 편집을 한 겁니다. 1MB씩 앞부분을 잘라내면서 그러면 99MB, 98MB, 97MB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을 만들어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똑같은 파일인데 그 네트워크에 계속 똑같은 파일을 저장해서 용량만 채우는 아주 악의적인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도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모 나라에서 아주 큰 나라에서 데이터캡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데이터캡을 신청하고 이걸 돈 받고 팔아서 장사하는 행위,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플러스팀 그리고 공증인들은 계속해서 노심초사 검사하고 검증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남용 검증을 위해서 슬랙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 CID 검사 봇을 가동한다고도 합니다. 정말 잘못된 파일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파일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봇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소모적인 일들이 불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데 악의적이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데이터캡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일코인의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파일코인의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손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 플러스를 넘어서 한 단계 넘어선 프로젝트입니다. 파일 플러스는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공개 데이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나는 이 데이터 양은 많은데 내가 이 데이터를 공개할 수는 없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다. 아니면 우리 기업의 비밀 데이터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과연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이 파일 플러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파일코인 플러스. 암호화된 비공개 기업형 데이터를 파일 플러스로 참여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캡을 승인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검증하는 시스템. 이 기업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드 SPG라고 도입이 됐는데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SP가 리드 SP가 있어서 그 고객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그 SP가 리드해서 데이터를 파일코인 네트워크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증인 중에서 2명이 임의로 선정되어서 그 2명이 직접 KYB뿐만 아니라 그 고객과 밀접 접촉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 2명이 서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간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년 전반기쯤에는 아마 좀 더 확대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파일 플러스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리고 SP 그리고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프로젝트가 분명히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데이터보다 비공개 데이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연락처가 슬랙 그리고
좋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해주신 박성원 연구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